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테니까요. 자, 많이 전화 주시고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지수는 올라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종목들 안에서도 이 편차가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들은 또 올라왔지만 또 반면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지금은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걸까? 자,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 자, 먼저 시장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잠깐의 시장 분위기 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한 2,797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현재 그 2,8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지난번에 고점이 나왔던 2,800포인트, 이 자리를 한번 넘어섰다가 잠깐 눌려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많이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계속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조차도 아마 달갑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의 매수해서 가져가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매수 비중이 좀 많이 높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0.2% 정도 지금 올라오면서 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 840포인트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반면에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잘 못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편차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또 올라가고 그리고 반면에 중소형주들이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환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지금 떨어져서 1,376원대에서 지금 오늘 장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부근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이 마치 1,400원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1,400원 위쪽으로 원달러 환율이 넘어갔을 때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마다 1,400원대를 넘어가 왔었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1,400원대로 넘어갔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인데 이때가 IMF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00원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가 미국의 그 리먼 사태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금융 위기 사태였죠.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그 금리 인상, 고강도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경제라든지 유럽 경제가 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가 1,4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1,400원대까지 지금 슬금슬금 올라왔단 말이죠. 아무래도 1,400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금융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그 수급들도 또 기관들이 봤을 때도 원활하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3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560억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져 주면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과연 환율이 언제 떨어져 주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첫 토론을 했거든요. 예상했던 건 트럼프 쪽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이 변화의 그 편차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베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만약에
지금 지지율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수급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들의 유입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유럽의 총선도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증시에서 중소형주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자, 이 부분 좀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자, 이 전화 지금 연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23772-0269번인데요.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이제 방송 시작했잖아요. 많은 분들 제가 상담해 드리고 갈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있죠? 자, 유튜브에도 역시 상담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생방송으로 채팅을 남기시면 돼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영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건가요? 자, 말씀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예. 네, 어떤 예, 종목이에요? 몇 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400원에 15%요. 13,400원에 15%요. 예. 자, 네오스에 매수하셨는데 13,400원. 이거 지금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지는 지금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됐습니다. 네. 네오스에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그 반도체 쪽, 삼성 반도체 쪽 연관해서 매수하신 거 맞나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HBM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HBM 반도체는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 AI용 반도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오스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고 이 차세대 반도체로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CXL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까지 지금 그 전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지금 네오셈의 경우에는 이제 CXL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도 지금 4월이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그동안 한 번의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아래쪽으로 좀 밀렸는데 이때가 9,000원짜리에서 한번 저점을 잡아놨거든요. 뭐 실적이나 모멘텀들은 사실 반도체 쪽에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밀렸다 이 반복적인 흐름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거래가 예전보다는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좀 좀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네오셈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14,000원 정도로 자리를 좀 잡아두시고 그래서 위쪽에 14,000원 구간에 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 3월 달에 위쪽으로 14,000원 위쪽에서 지금 물려있는 그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셈은 반등 시에 14,000원 진입하면 그때 이번에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익 잘 내시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멘토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만 원 내 비중 20%요. 6만 원이에요. 예. 언제 사셨어요? 사자마자 떨어졌죠? 예? 사자마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 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아유,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정신없이 많이 그냥 빠져요. 보니까 이제 이미 매수를 한 상태였죠. 나도 모르게. 예. 네. 예. 이게 지금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뭔가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진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이제 그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죠. 이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 이제 그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면서 이 많은 개인들이 이제 매수한 게 이번에 이제 거의 뭐 6만 원 부근에서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을 때는 아래쪽에 2만 원, 뭐 3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죠? 오히려 있던 사람들 다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테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너도나도 이제 막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그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 있죠. 임원들이 지금 예. 주식을 최근에 올라가면서 다 정리했다는 거 뉴스 보셨어요, 혹시? 누가 정리를 해? 임원들이요.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 그래요? 그걸 왜 안 보셨어요? 그랬구나. 네. 이미 올라갈 때 임원들이 매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몰랐어요. 네, 올라가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네. 볼 때는 좀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유전이 발견됐다. 만약에 이제 이걸 진짜 시출하는 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막대한 금액들이 지금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의회 국회에서 통과되고 진짜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에요. 과거에도 이제 유전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제 했었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도 이번에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테마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코멘트를 달아드린다면 이거는 너무 아래쪽까지 보시면 안 되고요. 손절가 잡고 하셔야 돼요. 5만 원 손절가 잡고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최소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떨어지면. 네, 5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만약에 5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 그때 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6만 원까지 오기는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5만 7천 원 정도까지만 반등 나와도 이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5만 네. 7천 원.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가지고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 5%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20%잖아요. 결국 네. 이 주식은 우리가 지금 사실 국내 장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장 보면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 우리 국내 뭐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막 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국내 증시는 결국 나중에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당장 내 종목들이 막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 그중에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나중에 되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못 사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 5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반등 줄 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실수 반복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삼성 SDS요. 네. 네, 여기 16만 6천 원에 25%요. 16만 6천 원에 25%요. 네, 6천 원에. 아하. 지금 이제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 좀 많이 네. 답답하죠, 이 종목. 네, 네, 뭐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 SDS를 지금 사신 게 한 5월쯤에 사셨나요? 아니에요. 더 오래? 오래 전에? 네, 네. 그래요. 근데 이거 혹시 매수하셨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원래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 SDS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거래도 지금 많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 보면 네. 거래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좀 있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네. 거래가 좀 많이 좀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없다라는 건 이제 이 삼성 SDS의 그 자체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 이런 거고 전반적으로 뭐 거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256억 원이니까 많은 편이긴 네. 해요. 근데 네. 이 거래가 이제 이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네. 이 관심이 아직은 좀 많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삼성 SDS라는 회사가 지금 삼성그룹에 있는 회사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네. 이제 IT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IT 서비스를 네.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AI 기술이 네.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기기적인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삼성에서 AI 그 스마트폰 나온 거 아시죠? 네. 네, 그 온디바이스 AI 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이 네. 지금 AI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뭐 CXL 반도체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네. 삼성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네. AI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네.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은 다 삼성 SDS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나중에는 정말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네. 이 부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단기로 좀 보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 나중에는 좀 좋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네.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게 뭐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사망을 하면서 네. 그죠 상속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이슈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지금 나중에 17만 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그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는 지금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요? 17만 원 오면 다시 한번 네. 연락을 꼭 주세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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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멘토님. 자, 지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V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TV 볼륨 좀 줄여주세요. 저하고 통화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TV 화면은 이제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는 네. 이제 대화는 전화로만 하시면 네.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노바딕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에 12,700원. 12,700원에 10%예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면 연초인가요? 올해 연초? 예, 올해 연초 같아요. 올해 연초 쪽에? 네.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좀 있긴 했었어요. 이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점도 이렇게 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도 계속 일정 폭에서 12,500원을 막 뚫기 위해서 막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3번 정도 4번이죠. 뚫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저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 사업 관련 주들이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안 나고 있거든요. 노바렉스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회사의 개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최근 들어서 4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노바렉스는 아래쪽에서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건 이제 과거에 올라갈 때도 계속 이렇게 눌러주는 과정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붙었고 그 다음에 오늘 눌러줄 때 거래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반등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이 매물대가 지금 12,5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매물대가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자리라 매수 가격 12,700원이죠. 그 가격 오면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네,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가져가시다가 지금은 보유하시고 나중에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해서 탈출하세요.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TV를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무상증자 한다 하는데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그게 장단점이 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15%요. 15%요. 19만 원에. 예. 19만 원에 15%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19만 원에 15%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수익 중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산지가요. 너무 오래됐어도 수익이잖아요. 너무 예, 오래됐는데 그렇죠. 손 실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네. 보니까 이제 무상증자 뉴스가 있어요. 내용을 잠깐 예. 보면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예, 예. 내용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 예.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 예. 지금 약 한 20일 가까이가 좀 남아 있긴 하네요. 그죠? 한 18일 정도?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제 8월 2일이거든요. 자, 예, 예. 무상증자라는 뜻. 이게 지금 아, 중요한데 무상증자예요. 무상으로 주식을 이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예. 무상이라는 건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주다. 그러면 이 무상증자를 100% 지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10주를 더 준다는 네.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면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 네, 그럼 그거는 아는데. 근데 왜 그거를 무료로 줄까요? 회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 돈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호재예요. 호재. 무료로 주식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예, 다만 한 가지. 예, 예. 보통 무상증자를 할 때는 기업이 돈을 잘 벌었을 때 주주들한테 예. 좀 이제 베풀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예.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점 이제 이거는 호재라고 보는데 예. 그 대신 이제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예. 그거에 있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내가 받기 싫다라고 하시면 결국 이제 예. 무상증자하면은 이거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기준일을 말씀드렸죠. 무상증자의 예, 예. 기준일이 얼마였냐면 자, 예. 7월 지금 14일인가 그랬어요. 15일인가 그죠? 그 전에 예. 무상증자를 받기 싫으면 그 전에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요. 어떻게 근데 제가 해야 볼 때는 되는지. 이 욕심이 살짝 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하면. 예, 예, 예. 그죠? 예. 오늘 좀 주가 올라갔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팔긴 좀 아깝고. 예. 그러면 그냥 예. 무상증자 받으셔도 돼요. 그냥 보유하고 아니. 있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오늘 이제 오늘 밀렸으니까 올라가다 밀렸잖아요. 예. 무상증자 때문에 이거 밀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무상증자 예. 때문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이제 고점 자리가 있어요. 그 고점 자리에서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렸던 사람들이 예. 이제 매도가 본전에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제가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냥 뭐 23만 원 오늘 한번 눌렸지만 23만 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예. 저는 정리하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상증자 안 받고. 무상증자 받지 말고. 네. 왜냐면 이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간대를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 무상증자 뉴스 한번 잠깐 볼게요. 무상증자 뉴스가 지금 15시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 예. 자,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간의 단일가를 예. 한번 잠깐 볼게요. 현대글로비스가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한 0.6% 정도, 0.9%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지금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니까 예. 다음 주에 올라오면 파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파는 것이 저기 주식 받는 것보다 낫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수익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팔고 나오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장기로 가실 거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장기로 가면 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장기로 보신다는 거. 뭐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예,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예, BCNC.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400원이고, 네. 비중 50%. 19,400원의 비중 50%예요. 예, 예. 이거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6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되셨어요? 예, 예. 그래요. 혹시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점이 좀 괜찮아 보여서? QD9 플러스라고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제품이 네. 앞으로 전망이 되게 괜찮다 그래갖고 주위에서 들어갖고 보시거든요. 네, 그래요.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면
어떻게 수익이 날지 해갖고 음.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강아지를 키우시나 봐요. 예예예. 네. 자, 그러면 BCNC를 지금 매수하신 게 일단 지금 성장성을 좀 감안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 BCNC 상담은 굉장히 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점이 좀 문제점일 것 같으세요? 그까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38,000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을 보니까 거래 대금이 7억 정도가 거래 대금이 나왔단 말이죠. 혹시 그 방송을 혹시 자주 보세요? 이 방송을? 예,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보세요. 혹시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중에 2020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2020? 아니요. 없죠. 네. 예예. 네, 뜨문뜨문 보시니까 그게 예. 못 보셨나 봐요. 자, 앞에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2020 한번 해보세요. 2020. 2020. 네, 이거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좀 잘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 이제 어떤 주식을 살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이제 앞에 20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20만 주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되는 종목.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예. 뒤에 있는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만 충족되면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동시에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라는 건 시장에서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거래가 많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이 제품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우후죽순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만 주, 20억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회사가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성장성 그대로 이제 반영이 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B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성이 높아도 거래가 많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성장성과는 별개로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BCNC 이렇게 거래가 좀 없는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거래가 들어온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점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가 17,000원짜리거든요. 올라갈 때도 예전에 이제 올라갈 때도 보면 거래가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죠. 예전에 올라갈 때는 지금 앞에서도 거래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에서 약간 횡보 흐름이라든지 좀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실적이 지금 잘 나오진 않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19,400원이니까 2만 원 정도 부근 19,500원 위쪽으로 오면 그냥 비중이 너무 많고 그래서 19,5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이번 주 강연회 일정들이 있는데요. 자 주말 동안에 어디에서 강연회를 하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나요? 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아래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그 자막을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고정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제목은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고요.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텐데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이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 일주일 먼저 미리 보기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점검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제가 청주로 강연회를 갑니다. 자, 청주 강연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는 강연회인데요.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소통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아마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청주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가는 만큼 많은 걸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이 오프라인 강연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방송에서 종목들을 상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연회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장에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회 늦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상담 전화보다 이제 이번에 유튜브 상담 시청해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유튜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웨이버스네요. 자, 매수 가격은 1,948원이고요. 비중이 50%예요. 자, 1,948원에 지금 비중 50%인데 이거 지금 단타 치시려다 물리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좀 이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급등에 대한 이유가 지금 동해가스전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테마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보다는 제가 실적 잠깐 점검해 볼게요. 실적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는 적자였고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이었는데 뭐 크게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 주도의 공공 쪽 사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가스전 관련주로 좀 엮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웨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요. 지금 단기로만 대응하셔야 돼요. 손절가 잡고 가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좀 물렸다가 지금 그 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굉장히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이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이 1,6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 주면 위쪽으로 2,000원 정도 자리 오면 그냥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650원. 그리고 반등 시 2,0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키스트입니다. 매수 가격은 6,850원이고요. 비중은 20%. 자, 6,850원 비중 20%면 자, 이거 5월 달에 혹시 물리셨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키스트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엔터 관련주들 있죠. 지금 SM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자, SM의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오늘은 5% 정도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하락이죠. 이렇게 쭉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YG 엔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YG 엔터, 자, YG 엔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YG 엔터.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좀 약해요. 이 YG 엔터도 지금 최근에 신저가 한번 치고 나서 최근 뭐 4거래일 동안 반등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저점이 안 잡혔어요. 그런 것처럼 엔터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의 좀 하락세를 계속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좀 걷고 있는 모습이라 하락이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종목은 아무리 많이 밀렸다가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이 연속적인 반등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6,850원이면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6,500원짜리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이 좀 필요해 보여요. 만약에 6,500원 왔을 때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6,500원 주가 반등 나왔을 때 힘이 좀 약하면 그때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6,500원 올라왔는데 힘이 좀 강하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보셨다가 그때 나오시면 탈출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6,5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가능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좀 비중을 보면은 7,870원에 20%예요. 자, 7,870원에 20%. 이것도 지금 보니까 좀 오래된 종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래된 종목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 그리고 잠깐 좀 체크 좀 해볼게요.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실적도 최근 들어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가 원래 인프라웨어라는 이제 회사였죠. 그리고 인프라웨어라는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시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여는 그 하나의 그 어플이 폴라리스 이제 오피스가 또 있을 거예요.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탑재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 쪽에 탑재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회사예요. 실적도 좀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좀 약간 좀 횡령과 관련된 좀 엮여서 문제가 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수급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도 역시 좀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정 폭 안에서 자꾸 고점이 좀 맴돌고 있는 모습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때 가격이 지금 8,000원에서 9,000원짜리예요. 이게 지금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오면 또다시 부딪힐 수 있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정말 장기전으로 가기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9,000원 정도에서는 좀 짧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손절가도 좀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올라왔던 종목이라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 좀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리고 9,000원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상담 진행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전화 연결 대기 중이신 분들 계신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 이터닉스 네. 비중하고 몇 시간은요? 25,900원에 30%요. 자, SK 이터닉스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25,900원에 30%. 이게 지금 제 TV 보고 네네. 계신 것 같은데, 통화는, 네. 예, 통화 음성만 저하고 하시면 돼요. TV는 이제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네네. 지난번에 인적 분할되고 나서 이제 다시 상장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매수하신 가격이 25,9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네, 올라갈 네. 때 따라 붙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갔다 따라 잡았다가 네. 중간에 제가 27,000원에 잡았는데 네. 이게 조금 더 비중을 해가지고 25,000원이 된 거예요. 25,900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더 높은 가격에 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래요? 왜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좀 안 좋네요. 이게 매수 시점이. 혹시 그때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왜 그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는 네. 올라갈 때 네. 올라가기 전에 밑에에서 잡았다가 한번 수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 매도하고 나서 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쭉 내려간 거예요. 일단 저는 올라갈 지금 줄 알고. 네네. SK 이터닉스가 지금 이제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 사업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제 주요 골자예요, 회사에. 그러면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네. 않을까요? 왜 갑자기 확신이 없어요? 아니,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는데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많이 봤으니까 사셨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TV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뉴스라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유, 그걸 왜 안 보셨을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갖고 계셨다면 TV 토론을 꼭 네네.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정책의 기반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 그죠?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11월 대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은 지금 폐기가 돼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기존 이제 화석 에너지 쪽을 지금 더 사용량을 늘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죠?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정책 쪽이에요. 네. 특히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해외 쪽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역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전력 쪽에서 또 엮여 있어요. 전력 네.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또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이 지금 배터리 이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거의 네.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네.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에서 이제 화학적인 그 저장 방식으로 배터리가 많이 이용되거든요. 지금 네.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해요. 리튬이죠. 근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을 사업을 계속 해왔고 국내에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배터리 쪽이 3원계 배터리는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점유율을 지금 중국 쪽이 많이 뺏겼고 그리고 이 네, 시장은 네. 이제 중국 쪽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꼼꼼히. 아, SK 이터닉스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볼 때 약간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네. 25,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한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네. 25,000원 오면 다음에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래쪽으로 네. 이제 2만 원은 조금 이제 너무 좀 낮으니까 그 19,000원 잡고 가시죠. 손절가 19,000원 그다음에 위쪽으로 네. 올라오면 25,000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세요. 그러면 25,0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네. 요거 19,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25,000원 오면 그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봐드릴게요. 네네. 네,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 41,000원에 100불이요. 41,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많이 떨어질 걸래 네. 100불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는 거.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00% 맞아요? 100%인데요. 네. 이번에 많이 떨어질 걸래 100% 네. 들어갔어요. 아, 다 들어갔는가 어떻게 몰라서 전화해봤어요. 네. 지금 41,000원에 지금 100%를 사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네. 3, 4일 정도 되셨나 봐요. 매수하신 지? 아니요, 며칠 전에요. 그래요. 한 3일 됐나? 이번에 폭락해 버렸어요. 여기다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그 전환사채가 지금 이제 발행이 됐던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전환사채 청구권이 지금 예전에 전환사채라는 거 혹시 아시죠? 이거 해제했다고. 네, 전환사채라는 건 이제 일종의 채권인데요. 이 채권에 이제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정 가격 아래 이제 정해진 가격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발행될 때는 가격이 좀 낮은 가격에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56,690원에 이제 전환권 행사 가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쏟아져 내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55,000원대까지 이게 올라왔었잖아요. 56,600원대에서 발행하면 사자마자 이제 전환 청구하고 나서 바로 팔면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이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과거에 발행됐던 이제 전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지금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떨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떨어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 그리고 그래도 말은 더, 네. 예. 그리고 보니까 그 2차전지 조립계약 그 체결됐던 게 또 해지가 됐었네요. 예, 해줬어요. 악재가 지금 나왔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이거 100% 좀 위험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 주면 저는 길게 보지 마시고 45,000원 위쪽으로 이제 반등 시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셨으니까 이 대응 방법 알려드리면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목표가 45,000원 이 안에서 올라오고 내려가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멘트란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당첨되셨어요. 자, 어떤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영광입니다. 네, 엔캠이고요. 네. 25만 5천 원에 10%입니다. 언제 추가 매수해서 하면 될까요? 지금 10% 비중인데 지금 25만 5천 원이요. 네네. 자, 25만 5천 원이면 그래도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며칠 되었습니다. 내려오길래 좋다고 저 갖고 싶어서 샀거든요. 네. 아, 그래요. 좀 더 참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의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엔캠이 지금 주가가 2024년도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실적은 지난해 이제 500억 적자를 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보면 이제 하반기 9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전환되긴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실적이 전환됐을 뿐이지 아직 적자에서 흑자로 완벽한 뭔가 그 실적이 큰 전환점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올라갈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만약에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주가가 또 빠지게 되거든요. 엔캠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려면 20만 원에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놨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0만 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25만 원 매수 가격이 25만 5천 원이잖아요. 매수가 오면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타이밍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네, 추가 매수하면 끌려다녀야 돼요. 이거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나중에 기회를 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손절가 잡고 매수가 25만 5천 원 오면은 정리해서 이제 만약에 손절가 밑으로 안 올라오면 올라왔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고 올라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잘 빠져나오시게. 네. 그럼 15만 원에 그냥 기다렸다가 네. 추가 매수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 뭐 1년, 2년 동안 들고 가실 생각 없으시죠? 그 정도입니까? 무너지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주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청주 강연회 있으니까요. 청주 강연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하고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